안녕하세요. 헛방 달린 사주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211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대운에서 바람둥이가 된 남자분 사주팔자로 헛방 달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첫 번째 재성혼잡입니다. 재성혼잡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재성혼잡이 뭐죠? 재성이 남자분 사주에서 재성이 2개 이상이면 재성혼잡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주를 이혼수, 재혼수, 바람둥이 사주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성혼잡이 무조건 2개 이상만, 재성이 2개 이상만 있으면 성립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사주의 힘입니다. 사주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재성혼잡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힘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재성혼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사주의 힘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잘못하면은 무조건 재성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바람둥이, 이혼수, 재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사주의 힘을 가늠해서 사주가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재성혼잡이 성립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대운입니다. 운기라고 그러죠. 사주팔자가 힘이 없더라도 대운이나 운기에서 사주팔자에 힘을 실어줄 때가 있어요. 사주에 힘을 줘가지고 재성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원파는 재성혼잡이 되지 않지만 운에서 파워를 심어줘가지고 재성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 원파만 보고 재성혼잡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운까지 반드시 판단해가지고 재성혼잡을 넣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성혼잡은 사주에 힘이 있어야 된다. 또 운기에서 대운에서 힘을 실어줄 때 재성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재성혼잡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로 운에서 사주에 파워를 줘가지고 재성혼잡이 돼서 바람둥이가 된 그런 사주팔자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보실까요?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미년, 신해월, 무인일, 개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민년생이시면 1967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56이 되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본인 남편인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상당히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에 두 군데서 상담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재성이 혼잡돼 가지고 바람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다른 데서는 상담을 했는데 재성이 혼잡됐지만 재성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바람둥이 사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두 군데서 상반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맞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의 정화, 작은 불, 일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미토, 작은 흙과 정화, 작은 불 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부터요.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습니다. 쇠는
월간에 신금 작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재성은 흙이 극간오행이니까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월지의 해수 큰 물, 시지의 해수 큰 물, 시간의 해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성은 흙을 극간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시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상대편은 신금 작은세, 그리고 해수 큰물, 개수 작은물, 임목 큰 나무까지 내 편이라고는 정화 작은 불과 미토 작은 흙밖에 없어서 사주가 매우 신약해졌네요. 신약해진 이유가 정화 미토가 작은 물이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더 사주팔자가 파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가장 강한 오행은 바로 해수, 개수,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진 물기운이 사주의 병이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용신은 정화와 미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 병이다 보니까 임목 지장간에 무토 정도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병화도 있지만은 일단 물을 막는 흙이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임목 안에 무토가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큰 흙이 와가지고 물이 병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무토나 술토, 진토는 젖은 흙이라 토국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무토, 술토가 좋겠습니다. 물론 기토하고 그다음에 미토 같은 것도 와도 되겠지만 너무 작죠. 그래서 물을 잘 막을 수가 없어서 무토하고 술토 큰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 좋은 게 뭔가요? 희신은 큰 불이 오면 좋겠네요. 병화나 사화, 불기운이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화생토를 하면서 흙기운이 일간이 강해지면서 또 지장간에 있는 흙들도 있죠. 흙이 단단해지면서 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의 병인 임목이 땔감이 되죠. 목생화 화생토로. 그러니 통간도 되고 업부도 되는 불이 희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흙, 마른 흙이 희신, 그리고 불기운이 희신인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상담을 다른 데도 갔는데 재성이 혼잡돼서 바람기가 있다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재성이 혼잡돼 있지만 사주팔자 힘이 약해서 재성을 취할 힘이 없어서 바람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상받는 얘기. 자, 어떤 게 맞나요? 재성을 찾아보면은 해수, 개수. 재성이 2개 이상이면은 재성 혼잡이라고 했죠. 지장간에 있는 것도 반드시 재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것도 보지 않고, 지장간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와 있는 것만 보시는데 지장간에 들어있는 재성도 있으면 2개 이상이면 혼잡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2개 이상으로 혼잡되어 있네요. 그러니 재성 혼잡이 맞네요. 그런가요?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재성 혼잡이라는 것은 사주팔자가 강해서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재성 혼잡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자, 이 모토, 그 다음에 미토, 정화, 이 힘으로 이 큰 물, 작은 물을 감당할 수 있나요? 목국토까지 당하고 있는데 안 되죠. 힘빨이 재성한테 오히려 휘둘리게 됐다는 얘기죠. 재성이 무섭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재성이라고 그랬죠. 물. 그러니 재성 혼잡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재성이 혼잡돼서 바람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맞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사주의 팔자에 힘이 약해서 재성 혼잡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됐네요. 두 번째, 다른 데서 상담한데, 근데 두 가지 다 맞지가 않습니다. 사주 팔자에 운기를 보지 않고 바로 통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 팔자는 재성 혼잡이 되지 않고 원판에서는 사주 팔자에 힘이 약해서 재성을 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재성 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기를 대운을 보니까 31세부터 51세까지 통대운이 들어오네요. 정미, 병호, 을사 해가지고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사주에 부담스러운 관이 있죠. 관이 떼감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면 관인상생으로 사주에 파워를 심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갑자기 힘발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화 미터도 있고. 그래서 이 통대운, 정미, 병호, 을사 이런 통대운이 들으면서 사주팔자에 떼감까지 있으니까 떼감까지 관인상생으로 되다 보니까 사주에 힘이 충분히 생겨서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통대운이 아니고 만약에 위아래가 다른 대운이라든가 이런 대운이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통으로 돌았죠. 불과 흙이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에 파워가 생겨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온수, 재온수, 바람기가 있는 바람둥이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주팔자가 재성이 혼잡되어 있어서 무조건 이온수, 재온수가 있고 바람둥이 사주인다 하고 통변해도 안 되고 헛방을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운을 보지 않고 대운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서 사주팔자가 힘이 생기는지,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사주팔자에 힘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되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로 힘이 생기면은 이렇게 바람둥이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운을 반드시 참고해 가지고 통대운이 들어오는가를 봐서 사주팔자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도 파악을 해야 합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주팔자가 좀 약하더라도 기질적인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강하다든가 또 살기운, 괴강살이라든가 백꽃살, 화개살, 역마살 이런 살이 강해가지고 기질이 강해지면은 또 재성이 사주가 약하더라도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재성한테 사주가 약하면은 폐하기 때문에 바람기는 있다고 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사주 원판에서 약했지만 운기에서 사주 파워가 생겨서 재성을 감당해서 바람둥이가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초점은 반드시 사주팔자가 강해야 재성을 감당하기 때문에 재성원잡이 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대운을 참고해서 대운에서 힘발을 세워줄 때도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재성원잡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